안녕하세요. 오늘 스마트폰 사진 강의를 진행할 최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진을 하나도 모르는 에디터분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 퀄리티 높은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빛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프레이밍, 그리고 인물 사진 모드 활용하는 방법, 컬러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진은 화면에 빛을 담는 것이에요. 사진의 분위기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빛이고, 그래서 빛에 대해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크게 직사광, 확산광, 역광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직사광은 장애물 없이 피사체에 바로 닿는 빛이에요. 그래서 미세먼지 없이 맑은 날 찍은 사진, 이런 사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보면 선명하고 강한 느낌이 들죠. 이건 대비가 높아서 그런데 대비가 높다는 건 어두운 부분은 굉장히 어둡고 밝은 부분은 굉장히 밝아서 중간 톤이 많이 없는 사진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사진에는 밝은 부분을 좀 누르고 어두운 부분을 좀 밝혀서 중간 톤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었을 때는 보정을 해주는데요. 보정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전 사진이랑 비교해서 보면 더 확실히 대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직사광은 조금 딱딱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선크림이나 얼음 이런 선명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겠죠. 확산광은 직사광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피사체에 바로 닿지 않고 한번 반사되거나 산란돼서 닿는 빛을 얘기해요. 구름 낀 날이나 미세먼지 많은 날, 흐린 날 촬영한 사진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직사광과 다르게 명암 대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밝은 부분이 다 날아가지도 않고 어두운 부분이 다 죽지도 않고 중간 톤이 골고루 퍼져 있는 사진입니다. 말 그대로 빛이 확산돼서 여러 방향을 비춰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림자도 직사광과 다르게 선명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앞에 두 개랑 다르게 빛의 방향에 관한 개념이에요. 다들 아시다시피 뒤에서 오는 빛을 말하는데요. 뜬금없이 이걸 넣은 건 이 빛은 특별한 상황에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광을 검색하면 이렇게 실루엣의 사진들이 나옵니다. 피사체 모양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피사체 자체를 보여주기에 좋은 빛은 아니라는 말인데요. 유일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피사체가 바로 빛을 투과하는 투과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품 뒤에서 빛이 오면 오히려 제품이 빛나는 듯한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이 사진은 옆에 확산광 예시랑 똑같은 프리메라 오일 투폼 제품인데요. 프리메라 오일 투폼은 저렇게 주황색 투명 제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빛이 왔을 때 이 제품의 색상을 더 잘 보여주고 시선이 집중되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레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이밍은 피사체를 프레임 안에 배치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그냥 화면 구성입니다. 일단 프레이밍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화면처럼 격자 설정을 해놓는 것이 좋아요. 아이폰이랑 갤럭시 각각의 설정 방법을 적어 놨으니까 이 방법 참고하셔서 격자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 격자의 가운데에 피사체를 배치하고 촬영하는데요. 꼭 피사체가 가운데에 있는 게 좋은 사진이라서는 아니니까 꼭 가운데에 배치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는 오늘 사진의 용도에 따라서 활용하기 좋은 사진을 관점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에디터분들은 뭐 블로그나 카페나 인스타그램 피드나 스토리, 유튜브 쇼츠, 유튜브 풀 영상 이렇게 다양하게 사진을 활용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진을 어떻게 처음에 촬영했냐에 따라서 활용 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이밍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 플랫폼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넓게 찍는 것이 좋은데요.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스토리 등 세로 규격이 많이 활용되니까 보통 세로로 넓게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4:3이나 16:9로 넓게 촬영하되 1:1로 크롭했을 때 제품이 안에 들어오도록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활용도가 높게 촬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잘려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진을 스토리에 사용하거나 쇼츠에 사용하고 싶을 때는 저는 보통 이렇게 장애물 없이 피사체에 집중해서 크롭하거나
아니면 해당 사진을 여러 장 이어 붙여서 세로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아래가 여백이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화면을 꽉 채워주는 게 시선을 사로잡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 모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물 사진 모드 이제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기능인데요. 이걸 언제 어디서나 막 쓴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좋은 타이밍에 잘 사용하면 확실히 더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눈에 거슬리는 장애물이 많을 때 촬영하기 좋은데요. 이 사진의 피사체는 샌드위치인데 샌드위치 말고도 뒤에 의자도 너무 눈에 띄고 나무도 너무 눈에 띄죠. 이런 식으로 시선이 많이 분산되는 사진일 때는 인물 사진 모드를 활용하면 이렇게 확실히 피사체에 시선이 집중되는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인물 사진 모드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피사체랑 장애물이 너무 가까이에 있으면 정확히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스마트폰이 구분을 못해서 확실히 장애물이랑 피사체가 거리가 있을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컬러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인위적으로 사진을 연출할 때 컬러만 잘 활용해도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크게 톤인톤이랑 톤온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톤온톤은 동일 색의 다른 배색이에요. 쉽게 말해서 같은 컬러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표에서 세로 방향을 보시면 돼요. 빨간 계열인데 조금 옅은 빨강, 더 진한 빨강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톤인톤은 같은 톤의 다른 배색이에요. 그래서 가로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밝기랑 농도는 비슷한데 같은 톤의 주황색과 같은 톤의 파랑색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예시로 보면 더욱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톤온톤 사진을 보시면 같은 계열의 색상들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사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톤인톤 사진인데요. 같은 계열의 색상은 아니지만 같은 농도랑 밝기를 가진 색상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핑크색이랑 검은색은 완전히 다른 색깔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화로운 느낌을 연출하는 건 농도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같은 농도인지 같은 밝기인지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흑백으로 전환하면 같은 농도인지 같은 밝기인지 구별하기 훨씬 쉽습니다. 이렇게 컬러를 잘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사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촬영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라서 아마도 잘 지키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항상 기본이 중요하니까 리마인드하는 기분으로. 먼저 카메라 렌즈를 잘 닦아주세요. 이 앞에 것들을 다 지켜서 정말 좋은 사진을 촬영하더라도 렌즈가 안 닦여 있으면 흐린 사진을 찍게 돼서 좋은 사진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격자를 설정해서 수직 수평 맞춰주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자 설정은 다들 해놓으셨을 테니까 의도적으로 수직 수평을 안 맞게 하는 게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수직 수평을 잘 맞춰서 촬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 카메라 사용하기. 어플 사용을 지양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어플이 별로다, 필터 쓰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처음 촬영할 때는 일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필터를 한번 씌워서 촬영해버리면 그 필터를 빼기도 어렵고 사실 그 필터보다 더 좋은 필터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촬영할 때는 기본으로 찍고 필터를 여러 개 씌워보면서 맞는 필터를 고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남은 강의들도 열심히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